자, 오늘 7월 27일 마감 취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2차원지 쪽에 수급이 다 나왔기 때문에 순환매 돌 것이다. 종목별 이제 순환매가 돌 것이고 섹터 내 순환매가 돌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도 오늘 많이들 올라왔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순환매 좀 도는 양상이고 아무래도 이제 2차원지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죠. 제일 많으시던데, 일단 어제 제가 두 가지 순환을 말씀드렸습니다. 2차원지가 아니었던 종목들 중에 저평가된 종목들에서 저가 매수세 들어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2차원지 내에서 섹터 순환매가 돌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게 오늘 당장 나왔지는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만 들어왔는데, 2차원지 과거 이제 제약바이오 때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약바이오 때도 이렇게 급락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락은 없었고, 한 번씩 급락 나올 때 왜 급락이 나오냐면은, 제일 큰 종목들이, 주도 섹터 종목들이 임상 실패했을 때, 그때 이제 급락 한 번씩 나옵니다. 급락 한 번씩 나오고, 다른 전부 다 급락이 나와요. 제약바이오. 제일 기억나는 거는, 그 미중 무역 분쟁 때, 그때 이제 급락이 한번 세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번 급락이 나온 다음에 다음 주도 섹터는 무엇인가 이 얘기가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고 우리들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바이오가 또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바이오 장세를 도로바이오 장세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도로 2차원지 섹터도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번처럼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것처럼 진짜 눈 감고 하루에 막 두 자릿수씩 이렇게 가는 건 힘들고 쉴 종목들은 쉬고 갈 종목들은 갈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금양 제 생각엔 대표적인 실종목입니다. 많이 간 것도 많이 간 건데 너무 뉴스로만 갔어요. 거품 너무 많이 꼈어요. 이런 종목들은 좀 쉴 가능성이 높죠. 시외에서도 한 6%까지 밀리거든요. 다들 지금 쉴 거라고 사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한 번쯤 내려왔다가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사실 21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21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벌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면 61선인데 최소한 61선, 짧으면은 현재 구간 뭐 내일 뭐 장을 봐야 되겠지만은 길면 61선까지 내려왔다가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61선이면은 전에 한번 뚫었던 자리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다시 한번 지지 라인 만들고 돌아 올릴 가능성들도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여기서 죽을 종목은 아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 31만원대 정도가 정고점 한번 뚫었던 데기 때문에 이 어간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처럼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물론 내일 돌리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1선에 걸리는 자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1선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리지 말라는 법도 없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죠. 21선까지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거기다가 특히 다른 것보다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 시리즈들은 진짜 개인들만 샀어요. 수급이 완전 개인 바치거든요. 지금 보시면 개인만 샀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진짜 개인들만의 힘으로 보시면은 외인 기관 계속 팔아 제끼는데 개인들이 하루에 막 100만 주씩 살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완전 개인들의 힘만으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21선 중심선이라고 불리는 21선하고 괴리가 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오히려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보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갔던 게 아니라 포스코가 갔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먼저 선발대 역할을 해주고 포스코가 뒤이어서 후발대 역할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들은 지금 21선하고 이게 멀지 않아요. 길게 봐도 61선에서는 잡힐 정도의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못 갔던 종목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은 LG 엔솔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하나까지 늘어나 있거든요. 하루에 지금 이가 7% 빠졌어요. 이런 종목들은 나쁘지 않고 LG 화학 마찬가지 지금 이 정도 내려왔고
또 코스닥에서는 LNF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보시면 매물대 차트 밑에 하단 241선 어가 돼 있거든요. 이런 종목도 지금 보면은 올라간 게 없는 종목들은 지금 밑에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느냐 벌어져 있지 않느냐는 올라갈 때는 사실은 대장주들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종목을 할 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막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지지 라인이 어디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금양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든 종목이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죠. 거기다가 좀 다른 거는 예를 들면은 어제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어제 거래량 보면은 올라갈 때 거래량도 있고 내려올 때 거래량도 있고 변동성 있는 거래량이 있고 오늘은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은 거래량이잖아요. 근데 어제 거래량이랑 오늘 거래량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제 왜냐면 올라갈 때 썼던 거래량도 있잖아요. 그럼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특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어제 올라갈 때 거래량보다 오늘 내려올 때 거래량이 훨씬 더 적어요.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좀 덜 올라갔다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LG화학 엄청 장대 음봉 같은데 어제보다 거래량이 한 60% 70% 정도 수준. LG엔솔 같은 경우도 한 70% 정도 수준. LNF 같은 경우는 진짜 어제 거래량에 비하면 오늘 거래량은 진짜 하찮게 비루하게 그럴 데가 없어요. 거래량 터진 음봉이 아니라 거래량이 안 터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온 음봉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나쁘지 않다. 오히려 SKI도 사실 진짜 올라간 거 없죠. 인제 터닝해서 올라가다가 다른 애들 맞아가지고 같이 맞았는데 역시 어제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된 종목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의 섹터 내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격이 많이 안 벌어진, 그럼 정말 소외된 종목들도 있죠. 예를 들면 첨보. 얘는 진짜 어디 뭐 올라온 것도 물론 악재도 좀 있었고 했었지만은 올라온 것도 그대로 두드려 맞는데 이런 애들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저점 인근에서 좀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래서 덜 올라갔는데 그래서 덜 빠진 종목들 위주로 그래도 한 번 정도 섹터 내 순환매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2차전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오늘 시외 4%, 에코프로 같은 경우 시외 3.5%. 근데 예를 들어서 I 한번 볼까요? LNF부터 볼까요? LNF는 시외 1.8. 그러니까 시외에서 느끼는 것도 다른 거예요. 시외에서도 시외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들 심리를 되게 잘 표현해 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KI 시외 1.7, 1%대 거의 끊기거든요. 근데 금양 시외 6%예요. 그러니까 금양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SKI나 LNF나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 우리 건 안 가지? 왜 우리 거 좋은데 왜 우리 거 안 가지? 이러고 있었다면은 금양은 누가 봐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는 투기다, 코인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다고 심리가 깨지니까 그대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포스코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렇지 포스코도 한 번쯤 다시 내려오면은 또 자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내려올 때까지 이격이 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 21선까지 일단 내려와야 돼요. 이런 종목도 대부분 21선 최소한 21선 좀 길면 61선까지 내려와야지 다시 한번 자리가 잡히고 에코프로버서 21선까지 내려왔고 길게 잡아도 61선 79만원이니까 80만원 잡으면 어제 150에서 오늘 지금 98만원 60만원 빠졌거든요. 한 18만원 정도 선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게 따지면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눌렸다가 바로 가지는 못할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눕는다든지 아니면 위에 한 120만원 정도까지 해서 이 윗꼬리는 없는 거라고 치고 한 120에서 130까지 해가지고 이런 박스권을 좀 크게 그린다든지 이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못 갔던 종목들이 순환매 돌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되게 못 가고 있다가 이번 달 중순부터 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전부터는 계속 에코프로만 가고 있다가 후발로 달려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전에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은 한 번 시세는 좋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지지분이한 상태였어요. 한 2달 정도.
그 다음에 친이가 하는 것처럼 이런 순환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고, 그 종목들의 후보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이 단단한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도는지 확인해보자. 너무 다 죽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은 지켜줘야 돼요, 자리를. 어느 정도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코스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지켜주면, 엔솔 이런 종목들이 지켜주면은 시장이 또 지켜지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코스닥에서 상위 1, 2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너지면 싹 무너질 수 있어요. LNF는 4위고 싹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자리를 좀 지켜줘야 시장에서 뭐 금형 이런 종목도 지금 코스피 200이잖아요. 금형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의 느낌적 느낌으로는 거의 뭐 같다고 봐야죠. 너무 많이 이거 덮어져 있고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그냥 뉴스로만 갖고, 예를 들면은 LNF라든지 에코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고 미래에 실적이 더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지만은, 금형 같은 경우는 계속 어디 광산하고 광산 채굴권 가져왔다 뭐 했다 뉴스로 올라간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본인들도 알아요. 거래량을 보니까 어제 거래량하고 거의 비슷한 거래량,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퍼센트 볼까요? 어제 거래량보다 96%니까 어제 거래량보다 3.4%가 좀 적네요. 거의 비슷한 거래량 나오고, 시간 내에서도 이제 여러분 딱 탈출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공매도 치기 딱 좋은 종목이지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저가 종목들 순환면 돌았으니까, 이렇게 도는 상황에서 2차전지들이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여기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지수가 무너지면, 어제 보면 알겠지만은 지수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좀 지켜주면서 코스닥이 살기 위해서는 섹터 내 순환매도 돌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